코딩의 프로그레스. 잠깐만. 이게 걸렸어. 오케이. 문제. 됐어요. 한번 봅시다. 누구 왔어? 볼펜? 답지? 나와볼 거야? 네. 할게요. 네. 자, 123쪽 먼저 볼까요, 그러면? 보자. 자, 다음 중 세포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맞지요? 식물세포는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얘가 하는 일은 형태 유지 및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역할, 핵, 유전 정보, 저장, 리보솜, 단백질, 합성, 소포체는 운반이라는 게 포인트고요. 돌지체는 저장 및 분비입니다. 분비. 분비하면 무조건 돌지체예요. 자, 이것은 세포 내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자, 에너지 생성은 세포 포흡이라는 물질 대사에 의해서 이 세포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이거인 CO2와 물로부터 얘를 뭐라고 부르냐? 무기물이라고 부릅니다. 무기물이 CO2와 H2O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유기물. 특히나 이제 유기물 포도당의 형태인 유기물 합성한다.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광합성이라고 부르죠. 자, 이것은 세포 형태를 유지하며 내부와 외부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합니다. 조절, 세포막. 이것은 식물세포 내에서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합니다. 바로 에코에 대해 설명해주죠. 자, 세포 소기관 중에 식물세포에서는 발견되지만 동물세포에서 발견되지 않는 세포 소기관을 두 가지를 쓰라. 그러면 세포벽이 있고 또 하나 엽록체가 있겠죠. 식물세포에는 존재하는 동물세포에 존재하지 않는 세포 소기관 세포벽과 엽록체가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볼까요? 넘어갑시다. 일단 자, 이제 세포 구조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옳은 걸 골라보자. 세포질이라는 거는 세포막 안쪽 공간입니다. 주로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 물로. 이 세포질에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A는 맞아요. 자,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핵이라고 했어요. 핵이 아니라 세포죠, 세포. 그죠? B 틀렸습니다. 핵이 아니라 세포입니다.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 자, 세포막의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당연히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세포질에 이제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했어요. 답은 A, 4번. 자, 이 그림 보고 각 구조 이름 써봅시다. 일단 B는 핵이에요, 핵. 자, A는 동글동글한 작은 알갱이 리보솜. 그 다음에 C는요. C는 이 핵 옆에 있는 게 아니야. 핵 옆에 있는 이 막구조물이 바로 소포체이면 C는 소포체 옆에 있어요. 핵막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막 내부도 연결이 안 돼 있어. 바로 물지체.
자, 그 다음에 D는요, 식물세포의 가장 바깥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포벽. 그리고 E는요,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다.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옳은 것은 A, 틀렸고, B, 핵. 답은 2번입니다. C는 골지체, D는 세포벽, D는 미토콘드리아.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자.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지요. 자, F는 동물 세포에서만 크게 발달된다. 주로 식물, 그렇지. 식물 세포에서. 그래서 답은 2번. 핵에는 DNA가 있습니다. 생명활동 조절하고 항상 골지체, 저장 및 분비. 미아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ATP 형태의 에너지로 생성을 하더라. 자, 4번 봅시다.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공통점에 대해서 옳은 것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에너지 대사가 뭐냐면 이게 이제 바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대사고 물질 대사랑 같습니다. 선생님, 물질 대사 뭐예요? 물질 대사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동화작용,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이화작용,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맞고요. 자, 표면에 리보솜이 붙어있는 거는 소포체입니다. 그럼 선생님,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리보솜이 존재해요. 그래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내부에는 자체 리보솜이 존재합니다. 표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지난 시간에 엽록체는 그 내막 안쪽 공간, 스트로마, 미토콘드리아는 내막 안쪽 공간, 기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리보솜이 있습니다. 표면에 붙어 있는 것도 붙이고요. 식물 세포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하실까? 왜? 염료? 아니, 미토콘드리아가 사람의 식물 없어? 둘다 있어요. 그죠? 그럼 엽록체 식물 세포에서 관찰되죠? 미토콘드리아 식물 세포에서 관찰되죠? 그럼 지금 맞지? 아, 그러네. 아니, 그치? 이런 거 낚이면 안 돼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식물 세포에서 관찰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상 이거만 생각하면 뭐, 엽록체 식물에만 있어. 근데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식물 세포에서 당연히 관찰돼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식물 세포에 둘 다 존재하더라. 왜냐면 식물은 세포부터 하고 광합성도 다 해야 되니까. 네. 자, 얘도 이제 그림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핵입니다. 그러면 A는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C가 핵, B가 리보솜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A에서 세포호흡이라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세포호흡이죠. 기억 맞고. B는 단백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한다. 운반은 누가 하는 거야? 소포체. 그러면 리보솜은 뭘 하겠어? 단백질을 합성. 그렇지. 그래서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이에요. 단백질 합성합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C에는 유전물질인 DNA가 있다. 당연히 핵에는 유전물질 DNA가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6번. 자, 세포벽 그리고 에코, 엽록체 중에 하나다. A가 엽록체예요. 엽록체. 그 다음 B는 물 주머니처럼 보이지. 에코. 그 다음 C는 세포벽. 자, 요것이 뭐냐? 얘가 미토콘드리아. 얘가 핵 옆에 있어. 핵 옆에 있는 이 주머니, 소스포체. 그래서 이제 골지체 구별할 수 있겠지. 골지체는 핵 주변에 없어. 좀 떨어져 있고, 소포체는 이 내부가 다 연결돼 있잖아. 근데 골지체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옳지. 그리고 요 소포체에 보면 붙어있는 이 알갱이 있지. 네. 얘가 리보솜이야. 네.
근데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얘는 그냥 소낭이야, 소낭. 주머니.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법. A는 엽록체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한다. 자,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이게 세포 호흡이에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다? 그렇지.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A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A에 맞게끔 하려면 A는 비대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기능을 한다. 광합성이죠? 네. 그러니까 광합성, 뭐 세포호흡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걸 막 풀어서 써요. 그러면 아 이게 광합성이구나, 아 이게 세포호흡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네. B는 오래된 식물세포에서 보다 어린 식물세포에서 크게 관찰된다.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식물세포가 어릴 애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성숙할수록 노폐물이나 이런 것도 많아지거든. 그럼 얘네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 에코의 크기도 더 크게 발달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 그럼 답은 찍으시겠죠? 답은 2번이고요. 자, C. 세포벽은 식물 형태, 식물세포 형태 유지 및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세포벽은 주된 성분이 무엇일까? 셀룰로스라고 하는 다당류가 주성분이었어요. 주성분. 세포막과 차이, 세포막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7번. 자, 가나나는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핵 중에 하나이다. 가가 바로 소포체. 중에서도 이 조그마한 알갱이, 리보솜에 붙어있는 거침면 소포체이고요. 나가 핵인데 핵에 이런 구멍이 보이죠? 얘가 핵공, 그다음에 핵 안에 진하게 보이는 게 인. 그리고 이제 요 안쪽 공간이 핵질이라고 하는 공간. 이 핵질에는 이제 DNA가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가 미토콘드리아. 바깥쪽막 외막이 있었고 안쪽막 내막이 있었는데 내막이 약간 줄져 있는 구조죠. 이걸 크리스터 뭐 좋았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기억번. 간은 소포체는 단백질을 세포에 분비하는 기능을 한다. 분비는 누구 거라고? 골지체. 그러면 간은 운반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번이 틀린 거야. 소포체는 운반. 골지체는 분비. 자, 핵 내부에, 나의 내부에는 염색사가 당연히 존재하겠지. 풀어져 있는 형태를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다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근육세포나 간세포에 많이 존재한다. 왜?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생성을 해야겠죠. 네.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바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니까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 있는 소기관, 미토콘드리아가 당연히 많이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 5번. 오케이. 골지체, 소포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B가 미토콘드리아. A하고 C 중에 A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 리보솜이 붙어있죠? 얘가 소포체. 그럼 얘는 핵막하고 떨어져 있고 내부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지? 얘 C가 골지체. 오케이? 자,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능을 합니다. 분해? 선생님, 소포체는 운반이거든. 그러면 단백질 분해하는 기관은 어디냐?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리소솜이라고 하는 세포소기관이 있어요. 사실 골지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생긴 거거든. 이 리소솜에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있어. 이 가수분해라는 거는 물을 첨가해서 분해한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펩타이드 결합을 배울 때 탈수축합이라고 배웠죠. 탈수축합은 물이 한 분자 빠져 나오면서 부는 거였어. 그거랑 반대되는 개념이었지. 가수분해. 얘는 리소솜에 사는 거지. A, 소포체에서는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단백질을 운반합니다.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운반한다. 자, B, 미토콘드리아에서는 CO2가 소모되고 O2가 발생한다.
CO2가 소모되고 O2가 발생하는 게 뭐예요? 뭘까? 그렇지. 이 과정이 광합성이거든. 얘가 광합성이야. 광합성이란 무기물인 CO2와 H2O로부터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물인 포도당을 합성하고 산소가 발생하는 과정이거든. 이거는 B가 아니다. 바로 연록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B에서는 이라고 내가 붙이고 싶어. 그럼 얘의 역반응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세포 호흡이지. 그럼 B에서는 CO2가 소모가 아니라 O2가 소모되고 CO2가 그렇지 발생한다라고 고쳐주면 되겠죠. 답은 일단 이것입니다. C는 불지체는 저장 및 분비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선수의 근육세포에는 세포 소리가 A가 많아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세포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A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세포 결과 O2가 발생한다가 아니라 O2가 소모됩니다. 왜? 포도당을 산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식물세포에는 기억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 식물도 뭐 해야 돼? 세포 해야 되니까. 그렇죠? 1번 맞습니다. 10번 같은 문제, 이게 약간 기출 형태인데요. 자, A, B, C는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엽록체 중에 하나고 특징이 이제 그대로가 있어. 그러면 기억은 특징 하나짜리, 리을도 하나짜리야. 리을은 3개가 다 교집합이고 디귿은 2개만 교집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특징 옆에 해당하는 그 기관을 쓰세요. 식물세포에 존재한다 그러면 식물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초등만 앞글자만 쓸게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소체도 있고 엽록체도 있어. 그럼 다야. 특징은 뭐겠어? 니은이겠죠. 이렇게. 두 번째, 에너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에너지 대사는 뭐가 이화했어? 미토콘드리아 이화작용, 엽록체 동화작용. 그러면 둘이야. 그럼 둘만 있는 건 디귿이지. 근데 거기에 이것은 B, C니까 A가 소프트가 되는 거야. A가 소프트. 그다음 단백질을 운반합니다. 운반하는 게 바로 소프트에 대한 특징이죠. 그럼 얘는 A에 대한 거니까 기억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동화작용 엽록체죠. 엽록체에 대한 거 특징. 그들 중에 우리 하나죠. C가 바로 엽록체인 거야.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는 B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A는 엽록체가 아니라 A는 소포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식물세포에 존재한다는 디귿이 아니라 니은이가 돼야겠죠. 다음 디귿이겠지. B. 미토콘드리아에서 물질의 분해가 일어난다. 유기물,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 일어나지요. 따라서 답은 3번. 우리가 그 기능을 배웠어도 이렇게 기능을 이렇게 풀이를 해놓으면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암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오케이. 그림 가는 동물이 유기물을 섭취하는 거. 나는 유기물의 합성이 일어나는 식물에서의 잎을 나타냈다. 자, 보면 우리는요 유기물을 직접 만들어낼 수 없어. 유기물을 섭취하거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돼 있다 영양물질에 의해서 우리는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동물은. 그리고 식물은 유기물을 직접 만들어내거든. 그래서 영양물질을 독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해서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즉 광합성 할 수 있는 애들은 독립 영양생물이고 광합성 못한 애들은 종속 영양생물이야. 자, 그럼 1번 가해가 섭취한 유기물이 어떻게 생명체 내에서 이용 가능한 화학 에너지를 전환되는지를 세포 소위관과 관련해서 쓰시오. 생명체 내에서 이용 가능한 화학 에너지가
ATP거든. ATP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떤 세포 소기관에서 그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적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적어봅시다. 자, 가에서 섭취한 유기물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에 의해 무기물로 분해되면서 생명체에서 이용 가능한 ATP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변화된다. 나 식물에 입혀서 유기물이 합성되는 과정을 역시나 세포 소리과 관련되어 설명하시오. 그러면 세포 소리가 염록체가 들어와야겠고 유기물 합성은 광합성에 대해 설명해야겠죠. 이제 자, 그래서 염록체에서 무기물이 CO2와 H2O가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민 유기물이 합성되고 산소가 발생한다. 글씨 알아보겠나요? 뭐가 발생? 산소. O2. 옳지. 자, 우리 그러면 이제 18강 한번 가봅시다. 세포막을 통한 조치를 출입. 지난 시간에 세포 소리가 날 때 세포막을 잠깐 언급은 하였으나 다시 한번 여기 이 단원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배운다고 했었죠. 자, 세포막의 주성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세포막이 이루고 있는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거예요. 자, 인지질은요, 친수성인 머리가 있었고, 소수성인 물과 친하지 않은 꼬리가 있었다. 친수성인 머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인산과 글리세롤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글리세롤 위에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었고, 이 인산이 이제 전하줄기 역극성이어서 물과 친했다. 그 다음에 소수성 뿌리는 두 개의 산화수소로 이루어지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물하고도 친하지만 이름하고도 친해. 그래서 양쪽에 오면 친하다. 양 친매성 분자다라고 인지질. 이게 머리가 있었고 머리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중결합이 있어서 안쪽으로 꺾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친술성 머리.
꽃다. 자,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요, 이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는 막을 관통하는 것도 있고, 혹은 세포막 표면에 결합을 하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주로 세포 외부의 신호를 받아들이거나 신호를 수용하거나 어떤 특정한 물질을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하는 일, 수용처럼 작용하는 어떤 화학물질이 세포로 들어오려면 이 막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한다든지 신호를 이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어떤 전하를 떼는 이온이나 이런 물질들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세포막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구조를 보자면 인지질이 두 층의 이루거든요. 이걸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 막 단백질이 관통이 있거나 혹은 면에 결합한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세포를 보면 세포는 안쪽과 바깥쪽이 모두 물하고 친하거든요. 물과 다 접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자, 안쪽과 바깥쪽이 모두 물과 접해 있어요. 물. 여기도 물. 물. 여기도 물. 그러면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물이 물이다 그러면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실성 분자가 가 머리가 그럼 여기는 물이 있는데 소수 머리가 올 수 없잖아. 반대로 여기로 만약에 가 이런 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거든. 다 어디를 향하려고 하냐면 다 양쪽을 향하려고 해요. 이렇게 물 쪽으로 칠성 머리가 가려고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수성 꼬리는 이렇게 안쪽을 향해서 두 층으로 배열이 된다 이거야. 음. 그리고 막단백질 이런 식으로 단통을 해기도 하고 혹은 뭐 이런 인지질 있는 쪽에 이렇게 결합을 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이 두 층을 이루는 게 이중층을 이루는 게 결국은 막 하나야. 단일막을 형성한다라고 보고요. 이 인지질들은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여요. 유동성이 있어. 그래서 인지질은 유동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인지질에 결합되어 있는 막 단백질도 움직여. 같이. 관통에 있는 거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주변에 붙어 있었던 애들은 인지질이 움직이니까 인지질 머리에 붙어 있으면 얘네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적인 막을 유동이 이제 있을리 움직이 또 움직임이 있다라는 뜻이고 얘를 이제 위에서 보면 막단백질들이 콕콕콕 박혀 있어 모자이크처럼.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다. 유동 모델. 어,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질은, 아니, 세포학은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선택적 투과성이 뭐예요? 물질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크기나 또는 종류에 따라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선택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특이적이다. 그래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세포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거를 오늘 한번 볼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첫 번째. 확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산이라는 거는 포인트가 중학교 때도 배웠어. 분자가 스스로 운동한 증거 중에 하나 확산이 있었어요. 여기서 향수를 탁 뿌려. 시간이 지나면 냄새 분자가 스스로 운동을 하죠. 어디에서? 향수 분자가 많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즉, 물질이 스스로 운동한다. 어디에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래서 물질이 여기서 포인트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고농도에서 농도가 낮은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스스로 운동한다. 스스로 운동한다는 것은 분자의 운동, 분자 운동에 의한 현상이거든. 에너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현상이 필요하네. 아니에요? 왜? 농도 기울기를 이용하는 거야. 얘는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해. 농도 차가 있잖아? 그러면 스스로 분자 운동이 일어나. 결국에는 에너지 소모 없이 일어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죽은 사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서 할 수 있고. 근데 에너지를 써가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도 있거든? 그거는 에너지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그게 이제 얘랑 반대야. 확산과 반대가 이제 능동수송이라고 해서 걔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오히려 얻는데 더 많은 곳에 대해서 전달해주는 거야. 에너지를 써가면서까지. 뭐 한다고? 그런 일을 할까? 농도 차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농도 차를 유지하기 위한 게 능동수송의 목적이라면 확산은 목적이 뭐냐? 농도 차이를 없애주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나는 어떤 두 용액 사이에서 뭔가 확산이 일어났다? 그럼 결국에 농도는 같아지겠죠. 최종적인 목적이. 그죠? 얘가 고에서 저로 왔다고 해서 저농도인 곳이 다시 높아질 수는 없어요. 고에 비해서는. 최종적으로 같아지는 거. 그래서 목적은 농도 평형이에요. 농도가 사지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 확산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을까? 속도가 빠르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는데요. 확산 속도는 일단 첫 번째, 이동하는 물질 분자의 크기가 크면 느리겠죠? 네. 그치? 그래서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농도 차이는 클수록 농도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아까 얘는 분자 운동이라고 그랬지?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확산합니다. 왜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지나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자의 운동 에너지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확산 속도는 분자 크기는 작고 농도 차이는 많이 날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는 빨라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게 있어.
선생님 만약에 여러 물질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전체 농도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아니면 각각 물질의 농도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일까요? 그럴 것 같죠? 네, 그거야. 그래서 여러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여러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각 물질은 아까 물질은 다른 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확산된다. 중학교 때 한번 배웠어요. 그 얘가 왜 그 소와 순하고 배설을 배울 때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 기체 교환의 원리 그래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아마 들어봤을까요? 네. 그죠? 그거야. 즉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가 교환 시 이때 이제 O2나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 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즉 세포 쪽은 공기 외부 공기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 쪽에 산소 분압이 높고 모세혈관 조직세포 쪽이 낮아. 그럼 산소는 세포 쪽에서 모세혈관 지나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해. 근데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세포를 활발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했겠죠. 오히려 조직세포 쪽이 더 높고 세포 쪽이 낮아. 그러면 얘는 이산화탄소는 반대 방향으로 확산한다고. 전체 공기의 압력 차에 의한 게 아니라 각 기체의 압력 차에 의해서 분압 차에 의한 독립적인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확산의 이제 종류 한번 볼게요. 종류 한번 보고 잠시 휴식을 가져봅시다. 확산의 종류는 무엇에 나눌 거냐면 막 단백질의 유무에 의해서 나눌 거예요. 막 단백질을 관여하는 확산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거다. 첫 번째, 막 단백질 없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확산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막 단백질 없이 직접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야. 그러려면 일단 인지질을 통과해야 되니까 일단 얘는 물하고 친한 게 아니라 기름하고 친하겠죠. 즉 지용성 물질. 그리고 크기가 엄청 작은 애들이야. 그래서 이동하는 물질은 푸시해서 약간 안 되는데 못 때려볼까? 이동하는 물질은 크기가 작은 물질. 탄소 분자나 이산화탄소 분자 같은 기체 분자 또는 물. 물은 친수성이지만 극성이지만 크기가 작아서 직접 통과할 수는 있어. 그리고 지용성 물질.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 남성, 여성의 성호르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단순항상 얘가 아까 세포와 모세 혈관 사이, 고절관 사이에서
O2, CO2가 빛의 교환이 일어나는 것. 단순확산의 대표적인 예였고요. 자, 두 번째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이 막단백질에 왜 촉진이 된다. 그래서 촉진 확산이라고도 부르고 얘는 이름에서 이미 막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관여합니다. 이때 이 막 단백질은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통로 단백질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운반체 단백질이 있어요. 굳이 이제 얘를 종류를 나눈 게 통로 단백질은 그냥 반통을 해 있거든. 모양 변화가 없어. 모양 변화가 없다.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트륨 이온이 통과하는 통로 단백질이라든지 칼륨 이온이 통과하는 통로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냥 반통에 있거든요. 근데 운반체 단백질은 모양 변화가 있어요. 모양이 변화돼. 모양 변화가 있다. 얘는 예를 들면 포도당 운반체 같은 경우.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 그러면 조직세포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혈당이 떨어지거든. 그럼 조직세포하고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포도당은 크기가 커. 크기 너무 커서 단순합산이 안 돼. 그럼 막단백질에 있는 운반체 딱 결합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운반체가 세포 밖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럼 여기에 포도당이 결합을 하지. 그럼 얘가 구조가 바뀌어 모양이 이렇게 다시 안쪽을 향해 열려. 그럼 밖에 있었던 포도당이 다시 안으로 쏙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운반체는 모양이 바뀌어요. 열렸다 닫혔다. 근데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은 그냥 관통에 있어. 나트륨이 안으로 쏙, 칼륨이 안으로 쏙, 혹은 뭐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통로 단백질은 이제 영어로 하면 채널이라고 부르고 채널. 운반체 단백질은 캐리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르죠, 그제? 자, 그래서 이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촉진 확산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일단 크기가 커. 그래서 크기가 큰 물질이면서 수용성인 애들.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근데 아까 물은요, 단순 확산도 하지만 촉진 확산도 해요. 특이해. 이 물을 운반하는 단백질이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사실 물은 둘 다 가능한데 속도는 누가 더 빠르냐? 촉진 확산에서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얘는 극성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단순 확산을 하긴 하되 느려. 그래서 이 아쿠아포린이라는 특정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아까 전하를 있는 이온의 경우, 나트륨이나 뭐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 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족기강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이 둘을 비교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농도 차이가 증가할수록 확산 속도가 같이 증가하는 비례 그래프로 보이는 게 단순 확산이에요. 얘는 농도 차만 벌려주면 계속 속도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촉진 확산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겨버립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앞에서는
더 빨라, 촉진학산이. 속도는 더 빨라. 근데 단점이 뭐냐? 내가 농도차를 계속 벌려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생겨요. 왜 그럴까? 얘는 막 단백질을 반영한다고 했지. 근데 이 막 단백질이 좀 제한적이야. 이런 모든 막 단백질들이 다 실었어. 물질을. 그러면 내 포화돼 버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농도차를 더 증가시켜준다 한들 모든 단백질들이 포화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맥스 값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흡진학사는 이 그래프 이제 둘 뭐 가나라고 했을 때 무엇이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냐 하면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기는 게 바로 막 단백질 통한 확산, 흡진학산이다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수동 단백질이 포화되어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증가하지 않냐? 포화되었다. 라는 말.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확산에 대한 거고, 세계를 잠깐 한번 가서, 이야기합시다. 자, 세포막은요, 세포를 보호미 형태 유지, 그리고 안팎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주 성분이 바로 인지질과 단백질이었고요. 이때 이 인지질에 저수성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중층 구조를 이루더라. 이중층 구조. 그리고 막단백질은 관통되어 있거나 표면에 붙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왜 인지질 이중층을 이루냐? 세포 안쪽과 바깥쪽은 모두 물과 접해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머리가 물과 접해 있는 안쪽 바깥쪽으로 모두 향하기 때문에 이중층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고요. 세포막의 전체적 투과성, 물질 종류 크기에 따라 투과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방식도 달라진다. 그래서 그 방식에 해당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고요. 첫 번째가 바로 확산이 있었습니다. 확산이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농도 기울기에 따라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확산의 종류,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단순 확산, 막 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이 있었다. 직접 통과합니다. 지방산 분리세로 같은 지용성 물질,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의 이동 방식이었고,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전하를 때는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직접 통과하거나 마저 관통하거나.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어줄게요. 얘를 1번은 단순 확산. 그다음에 2번은 촉진 확산이라고 한번 적어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확산까지 했으니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이제 3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니야. 시작일까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면 다음번에 나와 추워가지고 진짜요. 어우 추워. 추워요. 진짜 춥다. 자, 이제 3주. 봅시다. 3초라는 거는 세포막과 같은 반초과성 막을 경계로
여기서 일단 포인트가 되는 게 반투과성막입니다.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농도가 다른 두 용액 사이에서 용액 사이에서 자 얘는 확산은 아까 고농도에서 저농도였죠? 네. 산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물이 이동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한다. 저에서 고라는 말이 그러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쪽이면 농도 기울기 더 흘러서 가는 것 같잖아. 근데 얘도 확산처럼 많은 거에서 적은 거로 가는 거예요. 뭐가? 저 농도는 물이 많아.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물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물의 확산이라고 불러. 산소는 물의 확산이에요. 이 반투과성막은 분자가 작은 용매는 통과시키고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용매는 통과시키고 분자가 큰 용질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막이야. 진짜 물이 많다는 그러면 얘는 왜 물이 많아서 물이 이쪽으로 물이 적은 고농도 쪽으로 이동하냐? 여기서 이제 이 물이라는 거는 자유로운 물 분자를 얘기하거든. 우리가 용질을 이제 용매에 녹여서 용액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이 용질은 수용성이잖아. 그러니까 물에 녹았겠지. 그 용질 분자가 고농도인 애들은 물을 많이 붙잡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자유로운 물 분자가 적은 거야. 결국에는 용질에 결합된 물 분자가 많은 거예요. 용질에 붙잡혀 있는 결합이 된 물 분자가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물 분자들이 적은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물들은요. 자, 저에서 고로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고에서 저로도 이동을 해요. 근데 자유로운 물 분자가 많은 저에서 고로 이동을 한 게 고에서 저로 이동한 양보다 더 많은 거야. 농도가 낮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 물의 양이 더 많다. 고에서 저로 이동한 것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순 이동을 봤을 때 자유로운 물 분자가 많은, 즉 물이 많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양방향으로 확산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양방향으로. 그러나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양방향으로 이동. 양방향으로 이동. 아이고. 하나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U자간에다가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U자간을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가운데에 이런 주관성막을 두고 그다음에 농도가 낮은 저농도, 농도가 높은 고농도를 같은 높이만큼 용액을 채워놨어요. 그랬을 때 양방향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데 이때 저에서 고로 이동을 하는 물의 양이 더 많더라. 그래서 물은
저에서 고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리고 얘가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농도 쪽에서 이렇게 감소를 한 게 고농도에서 증가한 만큼으로 용액 높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액 높이가 달라지거나 점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삼투에 의해서 결국에는 용액의 높이는 달라지지만 용액의 농도는 동일해지겠죠. 이해됩니까? 옳지. 그럼 이런 삼투 현상 이해. 예, 가장 큰 예가 이제 그거죠. 배추 속에 절이는 거. 김장할 때 보면 이제 생배추를 사가지고 왔잖아. 그러면 생배추는 되게 커요. 그걸 이제 엄마가 이렇게 2등분, 4등분 요새는 그거 안 하죠. 그치? 김장을 해봤니? 봤어요. 거기만 했지. 그럼 김장을 할 때 보면 보통은 이런 요새는 이제 다 그래요. 절인 배추를 주문해가지고 오잖아. 그러면 이제 박스에 배추가 절여진 채로 와. 그래서 이제 그 쏘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상단부분 둘러앉아서 그냥 키고 절인 배추에다가 이제 그런 쏘를 이제 이렇게 발라주는 거지. 켜켜이.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제 해놓은 거. 그게 이제 김장 배추인데 원래 이제 그 배추를 절이기 전에는 생 배추를 사가지고 와서 크니까 이렇게 쪼개요. 쪼개가지고 소금물에 담그기도 하고 아니면 굵은 소금을 끓여요. 그럼 공장에서는 그냥 시간 없으니까 소금물에다가 그냥 막 담가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위생적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사 먹어요. 당연히 먹어야지. 집에서 이제 할 때도 이제 막 굵은 소금을 뿌려놔.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배추 숨이 죽는다고 하지. 왜냐면 배추 세포 내의 농도랑 이 겉에는 소금물이든 아니면 굵은 소금 뿌렸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의 농도가 훨씬 높거든. 농도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속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분이 점점 빠져나오니까 처음에는 배추 이렇게 하면은 아삭하게 쪼개지잖아. 네. 근데 김치는 그게 안 되죠. 왜? 수분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쌈배추 먹으면 아삭아삭하죠. 수분이 많아서 그래.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숨이 죽고 그게 이제 절여지는 거야. 뭐 김장을 할 때도 많이 보지만 그냥 집에서 뭐 엄마가 오이 무침을 한다든지 무생채를 할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소금에 절여 넣잖아요. 애호박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애호박전은 그냥 하잖아. 그럼 뭐 엄청 딱딱해요. 근데 얘는 이제 약간만 형성해야 맛있잖아. 식감이. 그게 다 소금에 절이는 거야. 채소를 소금에 절이면 채소 안에 있어도 수분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얘가 약간 식감이 이제 여들여들해지는 거지. 이게 상추였다. 그리고 저런 화분 같은 거 지금 굉장히 시들어 있어요. 다시 물을 더 줬어. 물을 주잖아. 그럼 다시 살아나지. 왜? 이때는 이제 반대야. 이 세포 내보다 바깥쪽의 농도가 더 낮으니까 물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다시 팽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상추도 오래됐다. 시든 상추를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다시 이제 얘가 좀 더 싱싱해질 수 있고 이게 다 상추에 관한 현상. 그래서 얘를 뭐 가장 많은 얘가 그 배추입니다. 그래서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물이 빠져나와 숨이 묻는다. 그러니까 그 화분에다가도 아니면 식물을 키울 때도 비료를 너무 줘도 안 돼. 바깥쪽에 양분을 너무 많이 줘버리게 되면 오히려 시들어버려요. 이 빠져나와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상주현상 예시가 아마 배설에서 배웠을 거예요. 콩팥에 세뇨관에서 오줌 생성하는 과정 중에 세뇨관에서 옷에 혈관으로다가 물을 한 99% 제흡하거든요. 그 물의 제흡수도 상추야. 세뇨관에서의 농도가 더 낮아요. 물이 더 많아. 그리고 모세 혈관 쪽으로가 물이 더 적어. 그러면은 상추 현상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겠죠. 또 식물이 토양에서 식물을 뿌리털로
물을 흡수할 때는 마찬가지 토양에서의 물량이 더 많아요. 저 정도에서 식물 뿌리 결 쪽으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 이게 3편상의 이해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책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네. 자, 봅시다. 삼투란 세포막과 같은 반투과성 막을 형태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물 분자가 이동하는 거다. 이때 반투과성 막이라 미세한 구멍이 뚫려있는 막으로 크기가 작은 용매는 통과 가능하지만 크기가 큰 용매는 통과시킬 수 없는 막이다. 셀로판 막, 세포막, 그리고 달걀. 그 생달걀을 깼을 때 잘 안 보이지만 달걀을 쪄요. 찐달걀 껍질을 까면 딱딱한 달걀 껍데기가 빠졌을 때 그 안쪽에 약간 하얀 불투명한 흰 막이 봤을 거야. 그거야. 그게 바로 이 반투과성막이야. 달걀 분수 실험이 있어요. 그 중학교 과정에서 삼투 이런 거, 확산 삼투 이런 거 배울 때 선생님 예전에 교수님 실습 갔을 때 했었거든. 달걀 분수 실험하자. 애들이 이제 뭔가 기대를 한 거지. 분수? 막 무늬가 푹막 아니거든요. 해보면 칙하니 나오는 건데, 그 이제 준비 과정에 있어. 달걀 생달걀 준비해야 돼요. 날 달걀을 식초나 아니면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다가 넣잖아. 그러면 그 달걀 껍데기 주변에 막 뽀뽀뽀 기포가 생겨.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야. 달걀의 껍데기 성분은 탄산칼슘이거든. 그게 산성물질하고 만났을 때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얘를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녹아. 그래서 겉에 딱딱한 껍질이 다 녹고 그 얇은 막으로 씌워진 달걀이 딱 있어. 안에 이제 흰자 노른자가 액체 상태로 있겠지? 얘를 물에다 부어. 그러면 달걀 내부는 이제 계란 흰자 뭐 노른자가 있어. 근데 물에다 넣으면 농도차가 생길 거 아니야. 안쪽에 농도 높지? 그러면 바깥쪽에서 물이 들어와요. 그 달걀 껍질의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상태에서 그러면 달걀이 부풀어지는 거야. 크기가 증가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커졌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안으로 톡 하면은 쉬게 이렇게 보호 실험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상초 현상을 볼 건데 거기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은 이제 외부 용액을 이제 지칭하는 단어인데 저는 낮을 저자 썼어. 세포질 용액, 즉 세포 내부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해. 그리고 등장액은 같은 등자를 쓴 거야. 내 외부가 똑같아요. 고장액은 세포 내액보다 농도가 더 높은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해.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이제 비교를 할 때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 그죠? 세포벽이 없고 바깥쪽이 세포막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존재합니다. 그게 일단 가장 큰 차이예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비커에다가 적혈구 이렇게 담는단 말이야. 그러면 저장액은 세포 안과 세포 밖의 농도를 비교했을 때 안쪽이 농도가 더 높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아까 물은 양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걸 봤을 때 인앤아웃을 보면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왜? 안쪽이 더 농도가 높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저장액에 넣었을 때는 유입량이 들어오는 게 유출량보다 더 많다. 그러면 안으로 점점 물이 들어오면서 내부로 물이 유입되면서 세포가 점점 팽창하겠지. 네. 근데 동물세포는 단단한 세포벽이 없어서 부피가 한없이 커질 수가 없어. 왜? 못 견디면 터지거든. 그래서 나중에 세포막이 터져버리는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용혈 현상.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장액에 넣었을 때는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다. 자, 등장액은요. 들어오고 나가는 인앤 아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유입되는 물과 외부로 유출되는 물의 양이 같아서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한다. 얘는 부피 변화 없어요. 부피 변화가 없다. 이거를 뭐 동적 평형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단어는 사실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입량이 곧 유출량이다. 그래서 순 이동량이 없다라고 보는 거야. 순수한 물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없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움직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높아요.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높은 곳에 넣었다. 그랬을 때는 자, 그랬을 때는 유입보다는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유출량이 더 많다. 그래서 얘는 쪼그라드는 거야. 부피가 감소한다. 뭐 그런 단어는 없어요. 쪼그라짐. 자, 그럼 이제 식물세포 봅시다. 세포는요, 세포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얘가 한없이 커져가지고 터지는 게 아니라 얘는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최대 부피를 유지하게 돼. 세포가 팽창을 하다가 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최대 부피를 유지하게 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팽윤 상태라고 해요. 팽윤 상태. 팽윤 상태. 최대 부피. 더 이상 커질 수 없어. 세포 벽은 터질 수가 없으니까. 이가 견딜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부피를 갖는 상태. 자, 그리고 뭐 등장액은 똑같습니다.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요. 자, 이제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역시나 이제 유출되는 게 더 많은데 얘가 전체적인 모양이 달라질 수 없어요. 쭈그러질 수가 없어. 왜냐면 세포벽이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거야. 원형질 분리. 그래서 고장액에 넣었을 때 부르는 단어가 원형질 분리 현상이다. 원형질이 뭐예요? 세포막 안쪽에 세포질 성분을 원형질이라고 해. 그러니까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야. 세포벽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대로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동물 세포에서와 식물 세포에서의 차이 알겠죠? 자, 그럼 거기 밑에 탐구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양파 표피를 이용했다. 그럼 식물 세포를 이용했다. 이 말이겠죠? 자, 증류수 그리고 0.9%의 소금 그다음에 5%의 소금 용액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제 0.9가 좀 낮고 5%가 높으니까 5%는 고장액일 거고 증류수는요 순수한 물이야. 그럼 저장액이겠죠? 바로 이 9%의 소금물이 등장액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야. 수술하고 이럴 때, 뭐 렌즈 세척하고 이럴 때, 다 염화나트륨 수용액, 생리식염수를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수술을 할 때 만약에 물을 넣어버리면 적혈구들이 용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삼투 현상 때문에. 그래서 체의 농도하고 맞는 생리식염수를 씁니다. 식염수를 먹어본 적은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 렌즈 끼거든. 렌즈 세척하고 렌즈 낄 때 이제 식염수 쓰니까 그러다 보면 가끔은 흘러요. 의도치 않게 이렇게 들어가면 짜요, 짜. 조금은 없는 것 같아. 영원한 음료수 중에. 자, 비교를 딱 해봤더니, 보세요. 이 등장에는 거의 변화 없대. 0.9% 소금 용액에서는. 근데 저장액인 증류수에 넣었을 때는 지금 세포벽과 거의 원형질이 맞닿아 있죠. 네. 최대로 부피가 커져 있어요. 평균 상태고. 그 다음에 5% 소금용에 넣었더니 이만큼이 떨어져 나왔어. 세포벽에서.
이걸 보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구나. 그림을 보고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5%의 소금 용액은 고정액이고 증류수는 저장액이다. 0.9%가 등장액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피가 달라졌으므로 산수 현상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세포막의 주 성분, 그리고 구조, 그리고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확산, 확산에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그리고 산투 현상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7강 내용이고 18강부터는 18강이었구나. 19강은 이제 물질대사하고 효소. 물질대사 우리 오늘 막 그 문제 풀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세포들 기반 염동체 미토콘드리아 할 때 방합성 이완작용 그 세포 이런 거 봤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잠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효소. 이 부분 효소도 생명학 투 내용인데 어려우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진짜 간단하게만 나와 있지. 이거는 정말 이 19강 그냥 이대로만 한다면 뭐 훈련을 끝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줄 테니까, 일단 18강까지 문제 한번 싹 풀어보고, 뒤에 문제는 요거 중단어, 대단어 마무리할 때,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20강까지 하고, 중단어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20강이 이제, 유전자, 단백질, 역할서들 여기가 사실 메인이에요. 근데 여기도 내용이 많지 않지. 근데 네. 5분비가 정말 내용이 적거든요. 근데 이제 나온 거가 여기까지 오늘은 할게요. 네. 고생했어요. 네. 음.